축산, 검협전. 17화 취선의 미인망. 깊은 산골을 구경하다 우연히 육지를 쫓아가고 홀로 동굴을 뚫으려다 거대한 요괴를 마주치네. 이때 누런 황토 바람이 불고 어디선가 비린내가 확 풍기더니 바위 틈에서 여인의 머리통이 튀어나왔다. 산발한 누런 머리카락이 휘날리는데 몸통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 재금선은 신기하다고 생각했을 뿐 무섭지는 않았다. 가만 보니 바위 틈에 몸이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 재금선에게 고갯짓을 하였다. 한참 지켜보던 재금선은 몸을 빼낼 수 있도록 바위를 더 깨뜨려 달라는 뜻임을 알았다. 막 도와주려는데 길어지는 기다림이 못마땅했는지 여인이 무섭게 돌변했다. 두 눈에서 검푸른 빛을 내뿜으며 날카롭고 섬뜩하고 무시무시한 괴성을 질렀다. 순간 구역질 나는 강한 비린내가 풍기자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긴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인데 어쩌다 이 절벽 동굴에 갇혔지? 설마 유괴인가? 두려움과 의구심 사이에서 한동안 갈등했다. 금환을 던져 해치우려다 혹여 요괴의 꼬임에 넘어가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닐까 싶어 섣불리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재금선이 주저하는 사이 여인이 노기를 폭발시키며 강하게 앞으로 튀어나왔다. 쩍 벌린 입이 마치 먹이를 잡아먹으려는 뱀 같았다. 다행히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였고 무언가에 단단히 묶여있는지 조금밖에 움직이지 못했다. 운 좋게 독수를 피한 재금선은 드디어 상대의 정체를 확인했다. 뱀몸에 사람 머리가 달린 요괴였다. 절반쯤 드러난 몸통은 보통의 뱀과 달리 납작했고 온몸을 감싼 남색 비늘이 눈부시게 빛났다. 요괴의 정체를 확인한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당장 금환을 꺼내 호환을 없애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천지가 개벽하는 굉음이 울리고 그대로 혼절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정신을 차렸을 때 재금선은 동굴에 돌아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다. 조금 전 일이 마치 꿈만 같았다. 어머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안정을 취해야 하니 나중에 이야기하자꾸나. 재금선은 그제야 온몸이 쿡쿡 쑤셔왔다. 며칠 후 기력을 회복한 후에야 재영운에게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그 요괴는 미인망이라 불리는 뱀요괴였다.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다 선인에게 제압당해 취선의 동굴에 갇혔고 선인이 붙여둔 부적 2장 때문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었다. 그날 재금선이 본말과 아이는 육지였다. 보통 사람이 육지를 먹으면 몸이 성골로 변해 수백 년을 살 수 있고 무공을 익힌 자가 먹으면 수백 년의 공력을 단숨에 쌓을 수 있다. 이런 영물은 사람을 피하기 위해 보통 맹수나 독충이 많은 곳에 살았다. 재금선은 아무것도 모른 채 육지를 잡으려고 금환을 던져 바위를 깨뜨렸고 그 바람에 부적 하나가 풀려 요괴가 앞으로 튀어나와 큰 화를 당할 뻔했다. 요괴를 가둔 선인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는지 요괴 몸통 절반을 법술로 묶어놓아 다행히 절반만 튀어나오고 멈춘 것이다. 재금선이 다시 금환을 날리려는 순간 남은 부적이 힘을 발휘해 앞쪽 바위가 무너지면서 요괴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때 재금선은 뱀독에 당한 데다 바위가 무너지는 충격으로 혼절했으나 천만다행으로 순난인에게 구조되었다. 순난이는 뱀요괴가 동굴에 갇힌 수백 년 동안 끊임없는 수련을 거쳐 상당한 공력을 쌓았으리라 예상했다. 그렇다면 재금선이 쫓았던 육지는 어찌 된 것일까? 육지는 본래 암수가 짝을 이루는데 오랜 시간이 흐르면서 수컷은 사람으로 암컷은 말로 변한 것이다. 뱀독이 무서워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취선의 동굴에 숨어 살았으리라. 그날은 암컷이 수컷을 태우고 놀러 나왔다가 재금선에게 쫓겨 얼떨결에 요괴굴로 뛰어들었다. 군침을 흘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요괴가 제 발로 굴러온 육지를 놓칠 리가 없었다.
안타깝게도 육지는 화를 피하지 못했다. 수컷은 재빨리 도망쳤지만 암컷은 미처 피하지 못해 한 입에 잡아먹혔다. 육지를 잡아먹어 더 강해진 데다가 내가 부적을 하나 풀어버렸으니 요괴를 계속 동굴에 가두어 두기는 힘들 거예요. 매일 필사적으로 버둥거려 이미 상반신을 빼냈대요. 조만간 몸 전체가 빠져나오면 세상에 큰 화가 미치겠지요. 맙소사. 무시무시한 요괴가 곧 세상을 휘저을 텐데 공력이 대단한 사택께서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보고만 계신 거야? 당장 요괴를 처치해 화를 막아야지. 헤헤. 그냥 놔둘 리가 있나요? 그렇잖아도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 어머니께 요괴를 처리해달라고 여러 번 청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딱 맞는 방법이 있다면서 이 일을 도와줄 사람이 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올 모양이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말로는 공력이 대단하지는 않은데 그 사람이 오는 날이 요괴 수명이 끝나는 날이래요. 5년 5월 5일 오시사주가 요괴랑 상극이라 그 사람이 있어야 쉽게 해치울 수 있대요. 아, 그거였구나. 그래서 나더러 도와달라고 하셨구나. 내가 5년 5월 5일 오시에 태어났거든. 우와, 정말이에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계속 불안했거든요. 아무래도 누나 실력이 나보다 훨씬 대단하니까 어머니 몰래 요괴를 해치우러 가자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어머니 눈치 보느라 안 된다잖아요. 어제 어머니가 동굴을 떠나자마자 다시 부탁했는데 여전히 내키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형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방금 땡종이랑 싸울 때 보니 사형 검광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사형도 안 될 것 같고 누나도 화를 내고 가버려서 정말 막막했는데 어머니가 말한 사람이 사형이었다니.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 내일 낮에 같이 요괴를 없애러 가요. 괜찮죠? 재금선은 적극적이고 대담했지만 손남은 그렇지 못했다. 순난이니 요괴를 무찌를 적임자라고 했다지만 스스로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요괴를 처치하지 못하고 일이 더 커지면 그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그렇다고 거절하면 겁쟁이라고 놀림받을 텐데. 손남은 고민 끝에 적당히 둘러대기로 하였다. 내 실력이 한참 부족하지만 요괴를 처치하는 일은 당연히 도와야지. 그런데 사태와 사저 허락 없이 너를 데리고 위험한 곳에 가면 틀림없이 나중에 크게 혼날 거야. 일단 사저를 돌아오게 한 후에 셋이 같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채. 검협이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대범하지 못하고 핑계가 많아요? 어머니가 취선회에서 날 구했던 날 곧 요괴가 나올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달이나 지났다고요. 오늘 내일 나올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물쩍거리다가 일을 그르칠지도 몰라요. 요괴가 일단 나와버리면 그땐 너무 늦어요. 옛말에 악은 뿌리째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또 선수를 치면 유리하고 후수는 불리하다는 말도 있고요. 며칠 전에 황산에 갔을 때 주매 누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흔쾌히 돕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몰래 찬하대사의 법보 몇 가지를 빌려주었지요. 방금 땡중이랑 싸울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만처럼 망가질까봐 꺼내지 않았어요. 나중에 돌려주어야 하는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에이, 방금 사형 사주를 듣고 정말 기뻤는데 요괴를 죽여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똑같을 줄 알았는데 사형도 우리 누나랑 똑같네요. 내가 어리다고 무시하고 도와주기 싫은 거잖아요. 난 나이는 어리지만 마음은 어리지 않아요. 아무도 안 도와주면 혼자라도 갈 거예요. 내일 목숨 걸고 요괴랑 한판 붙을 거라고요. 간이 콩할 만한 사형이 안 간다고 해서 나 혼자 가는 거지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재금선은 속사포처럼 불만을 쏟아내고도 화가 풀리지 않는지 계속 부르퉁했다. 손남은 다시 마음이 복잡해졌다. 재금선은 한다면 하는 아이이고 손남도 나름 승부욕이 강한 검협이었기에 겁쟁이란 말을 들으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또한 객으로 머무는 집 꼬맹이가 위험한 일에 뛰어들겠다는데 모르는 척 할 수도 없었다. 그동안 사부에게 사주가 나쁘지 않다는 말을 들어온 터라
큰 문제는 없겠지 싶었다. 일단 함께 가서 가능하다 싶으면 싸우고 아니다 싶을 때 도망치면 되겠지. 사제, 기분 풀어.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사제가 얼마나 용감한지 시험해 본 거야. 그래도 사제가 돌아와서 같이 가면 일이 훨씬 수월하긴 할 거야. 사저 검술이 어디 보통이야? 감탄이 절로 날 정도잖아.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 사저와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제가 이렇게 간절하니 내일 바로 가자. 정말이죠? 역시 손사영은 좋은 사람이라니까. 사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사영, 우리 누나 어때요? 손남이 무어라 대꾸하려는데 눈앞이 번쩍하더니 재영운이 나타났다. 이 녀석, 또 누나 흉 보려고? 재금선은 돌아온 누나를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아 방금 하려던 말을 까맣게 잊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